이기용 기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할 텐데, PCB 업체죠. 예, PCB 업체입니다. 구글과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인텔을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해 주셨는데, 이수페타시스 얘기는 작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고, 그죠? 예, 기사로는 작년 3월 말, 유튜브로는 4월 1일 이스페타시스가 뭐 수주 물량이 늘고 있고 구글도 신규 고객사로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당시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. 사실 이제 기사를 쓰면은 제가 사석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, 기사 쓴 본인은 작년 3월에 썼다라는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도 뭐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네. 시대이고, 하다 보니까 이 기억 못 하실 분들도 있고, 저도 사실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, 저희 사이트, 디일렉 사이트 들어와서 기사 찾아보시면 좀 있습니다. 그 내용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, 그때 보도한 이후로 예. 한 10개월 정도 지났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얘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당시로부터 한 10개월 지났는데 구글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인텔 보통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 업체들을 고객사로 유치했습니다. 그간에는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어요? 그간에는 이스페타시스 주요 고객사는 그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, 뭐 노키아, 시스코, 뭐 주니퍼, 아리스타 이런 업체들이었는데 이번에 고객사가 그 빅테크 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. 여기 주력 품목이 뭡니까? 이수페타시스의 PCB. 통신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버 이쪽에 들어가는 그 MLB 기판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. 네. 그 18층 이상을 MLB에서도 고다층이라고 분류하는데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그 고다층 MLB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고 고다층 MLB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. 미국에서 중국을 자꾸 이렇게 견제하고 때리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, 이수페타시스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를.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서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뭐 시장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통신 장비 네트워크 업체들이 그 중국 기판 업체의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셴난 그런 업체들의 물량이 이스페타시스 쪽으로 넘어왔고, 그럼 고객사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MLB 쪽에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중국을 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사이익 얻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뭐 여기도 뭐 그렇지만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, 예,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 같고, 어쨌든 간에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투자도 많이 했죠. 작년 4월에 540억 원, 10월에 410억 원에서 합하면은 95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노키아 같은 그 통신 장비 업체 그 기존 고객사 대응 차원이었고 이게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네. 물량이 더 늘어나면은 추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막 물량 늘어나면은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긴 이수페타시스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투자는 사실 작지 않은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인데, 투자할 때는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투자하고 나서 봤더니 그런 거더라. 이렇게 큰 고객들을 많이 확보했던 거더라라는 것인데, 예. 지금 수주 잔고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예, 3분기 말 기준으로 1,790억 원이었는데 허허. 전년 동기 2021년 3분기 말 수주 잔고 840억 원의 2배보다 네. 많은 수준입니다. 실적 되게 좋겠어요. 3분기 누적으로 4,770억 원 매출이 영업이익은 860억 원인데 네.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38%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56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건 올해 이제 한 6,500억 정도, 작년이죠. 6,500억 예, 정도, 맞습니다. 6천억 대 중반 정도 하는 것 같고, 영업이익률도 기존에 뭐 10%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, 지금 거의 20%에 가까운 정도, 그 추정치지만, 예, 뭐 20%. 내부적으로 집계는 예. 끝났겠죠. 왜 공시가 안 돼서 그렇지. 예,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익률도 되게 좋아졌다. 그 아무래도 그 캐파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을 것이고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. 점유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그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그 기판. 그 고다층 18층 이상 MLB에서 미국 TTM이 1등이고 네. 한 30% 넘습니다. 네. 그 이스페타시스가 10% 중후반대 그리고 중국 셴난, WS, 대만, GCE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. 예. 뭐 이렇게 증설도 하고 새로운 고객사도 끌어안았으니까. 기존 고객사에서도 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
기업가들은 보통 점유율을 영토라고 하던데 영토를 넓혀 놓으면 다음 연도, 그 다음 연도에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실적 추정치나 3분기까지 나온 실적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. 뭔가 이 회사의 어떤 PCB 분야에서 사업을 좀 다각화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가 있다. 뭐 이런 뭐 주변의 어떤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좀 들리던데요. 예,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페타시스 주력품은 고다층 MLB입니다. MLB를 하는 업체는 국내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있고 대덕전자가 조금 하고 있는데 네. 지금 FCBG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. MLB를 늘릴 것 같지 않습니다. 네. MLB는 일반적으로 국내 PCB 업계에서는 그 고난도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기, LG 이노텍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. 뭐 예. 우리가 그러니까 안 한다는 자체가 이게 고난도, 고부가 제품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지금 그 상황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. 그래서 이 품목을 다변화해야 되는 숙제는 계속 안고 있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약간 시간을 벌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간에 뭐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뭐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그 뭐 예전에 이수 엑사보드라고 안산에 있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.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HDI 그리고 HDI에다가 반도체 공법을 적용한 SLP, 뭐 Substrate Like PCB라는 것도 했고 네. FPCB도 했습니다. 이런 것도 했는데 이쪽에서 5년 연속 영업 손실 기록하면서 2021년에 사업 철수했고 그렇게 되면서 영업 손익은 개선됐지만 결국엔 신사업을 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지금 MLB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뭔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뭐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 예, 예. 빅테크 기업들이 사줄 텐데 아주 고난도의 어떤 PCB 제품군은 아니고 예, 이기 때문에 약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뭔가 예. 뭐 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 뭐 환경적으로 예.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, 회사는 그렇게 좀 운이 좋아서 지금 뭐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싼 예. 제품, 아무나 만들기 힘든 제품으로 높은 점유율로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해서 가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실패했던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군요. 이번에 그 대표이사도 바뀌었죠. 예, 그 주 이수에서 최창복 전무께서 이스페타시스 신임 대표에 선임됐습니다. 네.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그 내정됐다고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. 얼마 전 그 정기 임원 인사에서 최종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. 그 최창복 신임 대표 이사는 예전에 이스페타시스에 6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수그룹 내에서는 PCB 전문가로 네. 좀 평가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스페타시스 구조가 그 최창복 신임 대표께서 오시면은 회사 PCB 총괄 김성민 이스페타시스 부회장 계신데 그분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. 그럼 그 부회장님이 다시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님에게 보고하는 이 단계가 하나 더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. 운심폭 구조로 봤을 때는 운심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최창복 신임 대표 이사께서는 사업 다각화 방향성을 잡아야 될 텐데 그것이 본인 뜻대로 쉽게 진전되기는 힘든 구조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다. 왜요? 김상범 그 회장님 가기 전에 회사 내 그 PCB 총괄 부회장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. 그 단계가. 아, 거기서 뭔가 빠른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. 예,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는 거군요. 예. 뭐 작년에 영업 이익도 뭐 추정치로는 1,000억 이상 났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조금 다각화를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벌어놓고서는 뭔가 좀 잘 신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 좋겠네요. 예.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.